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대로 넣어. 그럼 얘는 뭐가 된다?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 얘도 요번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돼.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 나올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n 팩토리얼의 의미가 뭐지? 5 팩토리얼의 의미가 뭐야? 뭐라고 했어? 5부터 1까지 곱하라 했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n 팩토리얼에다가 선생님이 n-1 곱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n 플러스 1 곱할 거야. 어떻게 정리가 돼? 플러스 1 그렇지. 얘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즉 4팩에다가 5를 곱할 거야. 4팩이라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거기에 뭐를 곱했어? 바로 다음 수인 5 곱했어.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5 팩토리얼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 얘가 이 문제의 풀이법이야. 얘가. 즉 n-3 팩토리얼에다가 n-2 곱하면 뭐 된다? n-2 팩토리얼이 된다. 이걸 숨겨놓는 거밖에 안 돼. 이거 이해 안 돼? 얘 다음 숫자가 얘잖아. n이 7이면은 4 팩토리얼에다 5 곱한 거다. 그럼 5 팩토리얼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쉽게 못 찾게끔 막 이런 식으로 더 큰 수를 빼. 근데 얘네들은 바로 다음 수야.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의 풀이법이야.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뭐 연습을 시켜서 풀리게끔 하겠지만 하여튼간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연산법이 아니라 이 연산을 언제 쓰냐가 중요한 거야. 문제를 읽고 지금 이 책이라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 얘가 안 돼 있어. 왜? 어차피 순열 문제는 순열 문제만 쭉 있고 조합 문제는 조합 문제만 쭉 있어. 그럼 너희들이 읽고 이게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분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맞잖아. 지금 여기 있는 책도 순열 파트인 거고 조합 파트는 조합 파트라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무의식 중에 그냥 얘는 당연히 순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풀게 돼. 근데 학교 시험은 뭐야? 순열 문제, 조합 문제 분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또 순열과 조합이 한 문제에 들어있는 문제도 푼단 말이야. 그럼 어디까지가 순열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조합을 계산해야 되는 건지 너희들이 분류해 내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 챕터의 변별력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대부분 애들이 그걸 못해서 틀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순열과 조합이 아니야. 경우의 수지. 일일이 찾는 거에서 아이들이 실수해오지 순열과 조합에서는 푸느냐 못 푸느냐가 분류가 돼. 못 푸는 게 아니야. 이건 실수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순열 문제를 조합으로 생각하든지 조합을 순열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게 분류된 거를 잘못 분류한다든지.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희도 이제 내신 대비 교재를 풀 건데 그때 대부분이 이거 연산 때문에 틀리는 건 요거 한 문제밖에 없어. 연산 때문에 틀리는 거. 나머지는 다 뭐 써야 될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그때가 표정이 느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순열 파트만 할 건데 왜 순열만 설명 안 하고 조합까지 같이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여기가 순열 파트 문제니까 그냥 단순히 순열 문제다 하고서 문제를 설렁설렁 읽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표현은 순열 문제라는 걸 여기에서 익혀놔야 돼. 그래야지 섞여 있을 때 이런 표현 때문에 이건 순열의 풀이를 써야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왜? 선생님이 어차피 풀어주면은 나는 읽으면서 얘 때문에 나는 순열이다. 나는 알잖아.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 풀이해주면 이거 순열식을 써버리면 너희들의 분간 능력이 안 생긴다고. 그게 아이들의 확통 문제, 경우의 수, 확률 문제에서 제일 많이 점수가 깎이는 일이고. 즉 2학년 1학기 아니 확통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애들이 점수가 더 낮은 이유가 그거야.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너희들이 제발 부탁인데 그냥 이거는 순열이니까 대표 문제가 순열 P 이렇게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풀지. 하지마. 문제에 어떤 선생님이 계속 설명할 거야. 이 단어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순열을 쓰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해 줄 거야. 그거에 매칭을 시켜야 돼. 단어하고 문장하고 풀이를.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니네한테 얘기 안 했나? 확률 통계는 아니 경우의 수 문제는 어차피 수학이라는 건 영어권 나라에서 발전시켜서 우리한테 전파해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잖아. 그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한국말이 있으면 완벽하게 번역을 하면 돼. 근데 완벽하게 번역을 못하는 게 있어. 왜? 우리하고 표현이 그 나라에서 쓰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표현도 있거든. 한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글로 우리가 그 물건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면 그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텔레비전, 외래어 같은 게 그런 거잖아. 텔레비전, 우리나라에 텔레비전이 없었잖아. 한글로 텔레비전은 그냥 외래어를 발음 끼고 그대로 쓰는 것 뿐이잖아. 실제적으로 그런 단어가 한글에 있는 건 아니잖아. 수학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외래어를 그냥 갖고 왔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원서를 쓰는 거고 원문 자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우리나라 표현법으로 다 바꾼 거야. 근데 매칭이 안 되는 것도 바꾼 거야. 대표적인 문제가 뭐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야. 우리 이웃이라는 건 뭐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A와 B와 C, A, B는 이웃해 안 이웃해? 이웃하죠.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B, C는 이웃해 안 이웃해? 이웃하죠. 하지만 A, C는 이웃해 안 이웃해? 이웃하지 않잖아. 근데 수학적으로는 얘네 셋은 이웃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보면 이웃사촌이라는 표현 쓰잖아. 그럼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옆집에 옆집도 우린 이웃사촌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A, B, C, D, E가 있는데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데 우리 세 개가 다 이웃하다는 표현도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A, B 사이에 D가 있고 C가 있고 E가 있어. 그럼 A, B, C는 이웃한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A, B, C는 이웃한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얘가 이웃한다라고 했으면 붙어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럼 얘는 붙어있지가 않잖아.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라고 표현하잖아. 얘는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수학적으로 따지면.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다 떨어져 있다는 의미야. 그걸 국어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수학 문제 못 풀어. 이게 우리나라의 어휘의 약간의 딜레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맞지 않는 라고 표현을 해. 이게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을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거지로 껴맞춘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이 표현은 이 풀이라는 걸 매칭시켜서 그냥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국어적으로 이해해서 수학 연산을 했다가는 엉뚱한 답이 나와. 한 번 그렇게 해버리면 영영 그렇게 가. 왜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 한 번 뭔가 머릿속에 들어왔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푼다니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애초에 선생님이 지금 순열조합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걸 설명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외요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왜 그걸 나도 국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 이웃하지 않는다. 내가 봐도 이거는 A, B, C가 이웃한 거 안 이웃한 거야? 안 이웃한 거거든. 근데 수학은 여기서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A, D, B, C, E, C 이런 경우만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얘는 이웃한다고도 안 하고 이웃하지 않는다고도 안 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우선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다음 단어 때문에 나는 뭐를 쓴다? 순열이라는 계산을 쓴다. 다음 문장, 의미 때문에 나는 순열이라는 계산을 쓴다. 다음 문장이나 단어 때문에 조합이라는 연산을 쓴다. 이거를 우선 분류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나 단어에 매칭되는 풀이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순열 파트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순열 파트는 유형별 분류 문제야. 순열 파트는 얘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얘가 사용법이 조금씩 틀려. 조금씩.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연필을 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문제 푸는데 쓰겠지.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데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불 때는데 쓸 수도 있어. 연필을 줘도 똑같은 연필이어도 사용처가 틀리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NPR은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조금씩 틀려져. 그거를 익혀야 돼. 순열 파트는 그 유형밖에 없어. 조합 파트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NCR, 즉 컨비네이션을 계산하는 건 확통 문제 이항 정리라는 게 있어.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얘를 계산하는 거야. 즉 여기에서 조합 문제는 크게 문제가 분류되진 않아. 즉 얘처럼 똑같은 NCR인데 이때는 이렇게 쓰고 이때는 이렇게 쓰고 이때는 이렇게 유형별 분류가 많지가 않아. 그냥 단순히 얘는 얘 성질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합이다라는 풀이를 이용하는 문제밖에 없어. 나중에는 뭐고? 얘네가 혼합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유형이 뭐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활용문 답을 얘기해봤네. 각 단어를 풀면은 어디가 제일 싫어? 꼭 그 단어를 맨 마지막에 있는 활용, 뭐 방정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 이게 싫잖아.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최소한 2등급을 나오는 단별력 문제야. 근데 그것도 뭐로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문장과 풀이를 매칭시키면 별 문제가 아니야. 왜? 얘는 연산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당연히 얘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NPR 계산하는 건 얘기해 줬지. n부터 r개의 숫자를 곱하라. 알겠니? 솔직히 여기서 그거밖에 없거든. np0은 얼마다? n개 중에 빵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래. 1이다. 그치? 말이 안 되잖아. n명 중에서 빵명을 뽑아서 세우래. 그런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수학적 계산은 걔를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한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 1이잖아.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의미만 보면 a라는 숫자를 한 번도 안 곱한대. 그게 얼마니? 순수 그대로 받아들이나. 그렇잖아. 3을 한 번도 안 뽑아서 곱하래. 말이야 방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수학적인 연산에 의해서 나눗셈이라는 기호를 갖고 와서 0제곱은 1이다 라고 매칭을 시키잖아. 그래서 NP0도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건데 또 다른 연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실질적인 의미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순열의 계산 얘가 있잖아. 본인이 풀어올 수 있으면 풀었는데 지금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셈 먼저 풀어라. 선생님이 셈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셈은 분류가 되게 잘 돼 있어. 유형별 분류가. 그 대신 그 분류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안 해. 분류 작업을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은 셈을 싫어해. 그러면서 셈을 좋아하기도 하지. 그래서 셈의 유형이 더 많기 때문에 셈 먼저 풀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셈을 다 푼 사람은 얘를 어디 파트를? 순열 파트를 풀어오고, 근데 기본 숙제는 어디까지다? 셈 비스텝 다 풀어온 거야. 그동안 밀린 숙제도 해오고. 알겠니?